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쌍티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모 분석 강의 이어서 갈 텐데요. 이제부터 남은 두 강의는요, 어려웠던 문제들만 쭉 갈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법과 어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 빈칸 추론 네 문제 가볼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문의 난이도가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요 근래 들어 평가원에서 만들었던 지문 중에서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근데 오답률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번 얘기는 했어요. 선택지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꽈놨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그냥 연습하듯이 풀어다 보면은 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좀 더 긴장되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오답이 나오면요,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심리적으로 이용한 거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법성 판단입니다. 이 어법성 판단은 3점으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점짜리 굳혀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어법을 어렵게 내지는 않겠다. 대신에 학교 시험, 내신이죠. 내신 영어를 공부하는 수준만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맞게끔 내겠다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계속 평가를 내는 어법 문제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 수능 문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법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학생들은 중학교 때 닦아진 문법 실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등학교 때 내신 문제를 풀면서 어법을 계속해서 갈고 닦죠. 그 다음에 수능에서 한 문제짜리 어법 문제요, 여기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어법 문제 한 문제를 맞기 위해서 지금 막 어법 공부하는 건 사실상 이 가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이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신을 공부하면서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 내공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문제, 어법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볼게요. 자, 스트레스 반응을 뭐로 보느냐? 일종의 자원으로 보는 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뭐로 보니까 리소스, 자원이야. 자원은 뭡니까? 연료 같은 거야. 좋은 거죠. 좋은 거로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반응을 어떤 소스로, 자원으로서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뭘 바꾸는 겁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리작용을 용기라고 하는 바이오작용, 생명작용으로 바꿔놨대요.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했네. 즉 스트레스 반응을 뭐냐 봤더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용기로 바꿔줬답니다. 됐죠? 자, 이것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뭐로 바꿔놨습니까? 도전으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당신이 뭐 할 수 있도록 압박감 아래에서, 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준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둡니다. do. 동사의 밑줄이 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근처에 이 동사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봤더니 누가 등장합니까? 둥둥. help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help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오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삼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여하튼 뒤에 나온 동사 형태는 투부정사거나 동사 원형이면 돼요. 봤더니 뒤의 형태가 동사 원형으로 나오죠.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F 같은 경우에는 ing가 오지 않죠. 보통은 ing랑은 친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help가 ing가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요런 수거죠. cannot help ing. 요럴 때만 ing가 와요. 의미가 뭐죠? ing 할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해야 한다는 내용일 때만 ing가 오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맞아요. 자, 심지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도움이다라고 느끼지 않을 때조차도 뭐 이런 경우에는 걱정이야. 그렇죠? 스트레스가 항상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통 나쁘잖아요. 왜? 보통 걱정을 주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거를 환영하는 거야. 그러면은 welcoming it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환영하는 거는 스트레스 자체를 이런 거로 바꿔놓을 수 있대요. 어떤 건가 봤더니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자신감, 그리고 하려고 하는 더 많은 실천 의지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에 it이에요. it, 여기에 있는 it 다 뭘 의미하느냐? 스트레스를 의미하죠. 둘 다 스트레스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it은 왠지 주어 같아. 그렇죠?
여기 있는 건 목적어야. 주어랑 목적어 같으면 얘는 셀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제기동사의 특징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welcoming의 it은 주어가 아니죠. 뭐가 주어라고 그랬어요? welcoming이 주어야. it은 주어부에 속해 있을 뿐이지 주어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주어랑 목적어랑 동일하지 않죠. 제기대명사가 나와야 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할 경우야. 여기는 동일해 보이지만 동일하지 않죠. 따라서 이 자리는 그냥 일반 목적격이 맞아요. 그리고 얘를 의미하는 게 스트레스를 나타내니까 단수로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 it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명사 있죠. 대명사의 밑줄이 쳐 있으면 특히 목적어 자리에 이거죠. 이거나 them입니다. 단수냐 목수냐 아니면 목적어랑 제기대명사의 싸움이요.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의 어떤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의 징후를 눈치챌 때마다 이 전략을 쓸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여러분의 숨이 가빠지는 거야. 이렇게 느껴졌을 때, 근데 여기 끝났어, 일단. 느껴졌을 때, ing야. 주어인가? 깨닫는 건? 뭐라고 깨달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체에 노력하는 방식이래. 뭘 하는 노력하는 방식이냐?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방식이야. 라는 거를 깨닫으래요. 이상하죠. 분명히 문장과 문장이 만났습니다. 그쵸? 일단 앞에 있는 문장은 끝났어.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부분도 온전한 문장이 돼야 돼요. 온전한 문장. 그쵸?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형태여야 돼요? 주어 플러스 동사거나 분사거나 명령문 동사로 쓰인 거죠. 이 세 개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아니라 온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ing이긴 하지만 분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로 가야 돼요? 여기는 명령문인 realize로 가야 돼요. 그렇죠? 분사는 왜 안 돼요? 왜냐 앞에 전치사가 아니 접속사가 있으니까. 만약에 when이 없으면 내용상 어색하긴 하지만 분사가 올 수 있어 ing. 여기 이미 when이 앞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분사보다는 주어 동사거나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와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은 ing가 아니라 뭐로 와야 돼요? 명령문을 나타내기 위한 동사 원형 realize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이랬을 때는 이 내용을 좀 알아봐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신체에 있는 긴장감을 느낀다면 또 명령문이 시작이 되죠. 이게 되게 친절하다니까요. 앞에 명령문 모를까봐 뒤에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가 생각나게끔 하느냐?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장점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준대요. 자, 4번의 대시입니다. Remind A that. Remind A of B죠. A에게 B란 사실을 생각나게 하답니다. 따라서 접속사 that은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땀이 나는 손바닥은 어떠한가? 기억해보래요. 자,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뭐가 여러분의 첫 번째 데이트를 가는 게 아마 손바닥에 땀이 날 거야. 언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에 가까이 갔을 때 손바닥에 땀이 흐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5번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봤더니 뭐가 보이느냐? it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가주어는 it, is,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게 가주어 진주어인데 가주어 준주어가 항상 이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목적어가 있는 그냥 feel like 같은 거에 목적어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feel like의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 걸리는 건 뭡니까? 맨 앞에 있는 what자리에 원래는 it felt like what이죠. 그것은 what처럼 느껴요. 그쵸? 근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투부정사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데이트에 가는 거, 그쵸? 첫 번째 데이트에 가는 게 요거죠. 그리고 요 what은 요 자리로 가야 돼. 어떻게 느껴지는지 기억해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it
2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5분의 2구는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어려웠어. 근데 요게 정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법 문제가 끝났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요거만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뭐 가주어 진주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제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자신의 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마디로 보면 스트레스는 플러스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중요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죠. ing 시작합니다. 동명사 주어요. 그렇죠? 쭉 가다가 여기에 동사가 나오는 긴 문장 주어였고요. 자, courage라는 단어 용기고요. quick는 빨라지게 하는 거고요. physiology는 생리작용, 생리학이고 strategy는 전략이고 remind는 기억나게 하답니다. 어휘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휘 추론입니다. 요즘 이제 문법이 2점짜리로 나오고 어휘가 3점짜리로 많이 나오죠. 유아 같은 경우에는 A, B, C 선택형으로 나왔는데 이번 구모에서는 역시 전형적인 번호형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주어진 단어 볼까요? particular 특정한, increased 증가했다, added 더해졌다, counter 요즘 이렇게 하나씩 조금 많이 쓰지 않는 단어에 밑줄 치는 것 같아요. counter는요, 카운터 펀치 얘기 들으셨죠? 상대방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반박하다, 뭐 무시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reconnect는 재연결하는 거야. 충분히 단어 자체가 카운터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볼게요. 자, 왜 이 장소의 가치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 요게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700년대까지 이 직물 생산이죠. 옷을 만드는 겁니다. 직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공업이었어요. 손으로 만드는 거죠, 다. 자, 어떤 수공업인가 봤더니 섬유를 사용하는 거야. 섬유를 사용하는 거. 자, 어떤 섬유냐? 특정한 지리학적인 지역, 특정한 지역입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섬유를 사용하는 수공업이었어. 예를 들어 뭐 면이라든가 우리라든가 실크라든가 아마와 같은 이 섬유가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수공업이었대. 자, 1번의 particular, 뭐 뒤에 나오겠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쭉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지역들 사이의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섬유와 관련된 직물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켰어. 자, 어떤 직물입니까? 그 섬유로부터 만들어지는 관련된 직물이 되겠죠. 자, 1차 산업혁명과 연이은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있어서 제조용, 공업용 섬유에서 제조업용 섬유에서의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런 사실을 덧붙였대. 자, 어떤 사실인가 봤더니 섬유와 직물이라는 게 더 이상은 지역 기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지역에서 태생이 됐다,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 쭉 보면 특정한 지력 그리고 이용 가능성 늘렸어. 근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의 특별한 사실을 덧붙인 거야. 다 어때요? 스무스하게 이어지죠. 아니다라고 비역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1, 2, 3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패션 회사가 등장합니다. 패션 회사들은 만들었고요. 소비자들은 이 직물과 제품을 습득하기 시작했어. 이 텍스틸과 프로덕트가 크리에이티드에 걸리고 어콰이어 모두 걸리는 거예요. 패션 회사들은 직물과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냈고 소비자들은 그것들을 얻어낸 거야. 자, 뭐로 만들어진 이 직물로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만든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No little or no connection이야. 연결 포인트가 전혀 없는 거죠. 어디와 연결 포인트가 없는 거야? 이 제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왜? 얘기했잖아, 아까. 옛날에는 A라는 지역에서 섬유가 나는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직물을 만들어냈어. 수공업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만 그게 도는 거야. 그러다가 기술이 발전하고 뭐 산업혁명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발전해요? 지역 간 교류가 되는 거야. A에서 만든 제품이 B에서도 팔립니다. A에서 만든 이 섬유 원료가 B로 가서 B에서 옷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A 지역에서만 섬유가 나온다고 해서 A 지역에서 직무산업 발전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물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건너 이 지역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옷이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죠. 특정 지역과 관련이 없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이 뭐야? 관련성이 없는 거야. 그 직물이 나오는 장소와 지역적인 특성이 사라져버린 거야. 전 세계 어디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 자체는, 자, 카운터 무슨 의미입니까? 반박하다, 제거하다, 대항하는 거야. 즉, 뒤의 내용과 연결이 없이 반대되는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단절을 반박합니다.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 사이의 단절이에요? 소비자와 제품 사이의 단절. 어떤 제품? 그 소비자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 사이의 단절. 두 번째, 이 이해와 인식의 부족이야. 없는 거야. 상실이야. 기술과 자원에 대한 이해, 이 기술과 자원에 대한 인식의 상실이죠. 없어졌다고 하는 거야. 어떤 자원과 기술인가 봤더니 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 직물 정말로 힘들었겠네. 이 솜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이 힘들었겠네. 이게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무시사항. 뭘 무시해버려요? 인간과 자연자원에 대한 무시죠. 내 자연자원이라는 게 뭐하게 표현한 겁니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혹은 재료들에 대한 무시야.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한 거야. 아까 디스가 뭐라 그랬어요? 지역, 기반, 산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든지 간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섬유가 A에서 나왔지만 여기서 만든 섬유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옷 살 때 얘가 어디서 만들어졌지 봅니까? 안 봐. 이 옷의 재료가 어디서 만들어졌지 봐요? 안 봐. 단지 뭐만 보는 거야? 내가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이런 단절과 인식도 어디서 만드는지도 모르고 얘네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한 겁니까? 아니야, 니네 이것 때문이 아니야. 이게 아니죠. 요런 사실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결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카운터드가 아니라 앞에 나온 사실, 즉 더 이상 직물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역 기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 거죠. 고마워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되고 오히려 무시하게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까 반대하다, 저항하다, 인정하지 않다를 나타내는 카운터가 아니라 만들어냈다를 나타내는 resulted in이라던가 led to가 나오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바뀝니다. 장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바꾸는 거야. 요걸 앞에 나와 있는 그 변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제가 뭐야? 현재잖아. 과거가 아니야. 다시 바뀐 거야.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회사와 소비자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거야. 누구와 함께? 사람과 지리와 그리고 특정 지역의 문화와 함께. 이제 어떻대? 다시 생각나게끔 해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의 리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솔직히 조금 5번은 약간 근거가 부족해요. 요게 현재형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식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얘가 요게 과거 내용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약간 이게 4번 학생들 정답이 맞는데 5번이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근거가 조금 부족해. 요 뒤에서 물론 얘기를 했겠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5번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4번이 워낙 틀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자, 주제 봅시다. 기술 발달로 인한 섬유직물 산업의 탈지역화의 결과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 문장 볼까요? 요거죠, 그쵸? ing가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꾸미고 바로 뒤에 이어진 fever라고 한 단어를 avail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다시 한 번 더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이중수식 구조이기 때문에 해석 연습하실 때 조심하시면 되고요. 단어 볼까요? 카운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닙니다. A와 뒤에 나온 B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반박하다, 대응하다 이런 겁니다. 퍼스펙티브는 관점이고요. 어소시에이트는 관련된이고 subsequent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어지다, 이후에라는 단어고요. disregard, 무시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이 단어가 조금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빈칸추론 네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길래 정답률이 그렇게 낮았을까요? 자, 단어를 물어보는 31번 문제죠. 가봅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 2차 세계대전 포스트 시대는 unparalleled,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단어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전례 없느냐는 단어요.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은
연료를 공급한 거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led to죠. resulted in이야. 불러일으킨 겁니다. 전례 없는 경제적인 성장은 빌딩군과 엄청난 이주를 촉진시킨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시킨 겁니까? 중심 도시에서 교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시키게 됐대. 돈을 버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지역에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교외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훨씬 더 어디에 의존하게 되느냐? 자동차에 의존하게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떤 신호를 제시해주고 있느냐? 기본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뭐로 가는 거야? 개인용 차로의 변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시내에만 있으면, 도시에만 있으면 차를 몰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대중교통만 타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교외지로 가게 되면은 대중교통이 없죠. 오래도 걸리고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개인용 승용차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곧 이와 같은 상황은 훨씬 더 좋은 고속도로와 초고속도로의 건설을 이야기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감소나 심지어 상실까지 유발하게 됐대.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전체적인 해설 자체가. 자, 이런 변화와 함께 레저의 빈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됐대. 자, 문장을 봤더니 with부터 changes까지 전치사구죠. 앞에 나옵니다. 동사가 나왔네. 그 뒤에 나온 얘가 주어가 되겠죠. 일종의 장소 전치사구의 문두로 와서, 얘가 문두로 와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 도치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치구문 해석은 쉬워요.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어법성이 좀 짜증나는 거지 해석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왔어 레저의 빈칸이라는 게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갖게 돼. 힌트가 나오네. 자신의 집을 갖게 되고요. 훨씬 더 많은 안쪽의 공간과 바깥쪽에 아주 예쁜 마당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함에 따라 그들의 레크레이션과 레저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집에 집중이 되거나 기껏 해봤자 이웃으로 집중이 되는 거야. 좁혀지죠? 내 집, 내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한 가지 이런 집 중심의 레저 활동의 가장 주된 활동은 결국 뭔가 봤더니 TV 보는 겁니다. 지금은 뭐 휴대폰을 많이 보는데 예전 TV를 많이 보기 시작을 했대요.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으로 트롤리, 전차를 탈 필요가 없었어요. 비슷한 오락거리가 공짜로 이용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편리하게 텔레비전으로부터 이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쭉 봤더니 도시의 성장, 교외지역의 이주, 자동차의 구매, 이거는 레저의 빈칸이런으로 이어졌는데 뒤로 다 뭐로 이어집니까? 자기 집, 자기 이웃, 자기 텔레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가 된 거야? 자기 거 화가 된 거야. 개인화로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런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다운포는 몰락이고, 유니포머티는 획일성, 리스토레이션은 회복. 자, 프라이버터제이션 하면은 사유화 민용화고요. 커스터머레이션 말 그대로 고객화잖아요. 자, 1번부터 3번은 당연히 안 돼. 이제 문제는 4번과 5번입니다. 두 개가 헷갈립니다. 의미는 달라요. 그쵸? 사유화라고 하는 건 내 거라는 거야. 공공성이 아니라 내 거라고 하는 거고요. 커스터마이징은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맞춤식으로 가는 거야. 언뜻 보면 같은 것 같긴 하지만 다른 거죠.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야. 사유화가 좀 더 큰 범위입니다. 내용은 어떤 거예요? 대중교통에서 뭐로 바뀝니까? 차로 갔어. 그쵸? 그리고 무슨 중심이 된 거야? 홈 중심이 된 거야. 극장이 아니라 뭐로 보는 겁니까? 집에서 보는 TV 중심이 된 거야. 그럼 요거는 커스터마이징이 많아요? 아니죠. 커스터마이징 하려면은 나한테 맞는 차, 스포츠카, 빨간 차 이렇게 가야 되고요. 나에게 맞는 집, 나는 1층짜리가 좋고 2층짜리가 좋고 나는 수영장이 있는 집이 좋아. 나는 TV보다는 넷플릭스를 보거나 개인용 프로젝트를 볼 거야. 이러면 커스터마이징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뭐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언급이 안 됐으니까. 뭐로 가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은근히 5번 체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구문 특징이 이거라니까요. 정답이랑 오답이랑 개념을 비슷하게 가는데 규모로 가던가 방향성을 바꿔놨어요. 이게 구모 선택지의 특징이거든요. 수능도 이렇게 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문을 못 건드려 이제는. 지문 어려운 거 못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야 돼요? 선택지 가지고 난이도 조절해야 돼요.
그 방법은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셋이 됐잖아요.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하위 개념, 상위 개념을 같이 붙인다던가 뒤로 나오겠지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방향성이 다른 거 이렇게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주제는 교외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는 개인의 사유화를 가속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단어 봅시다. 매시브는 거대한이고 마이그레이션 하면은 이주죠. 다운포는 몰락이고 유니포머티하는 획일성이고 프라이버터제이션 하면은 사유화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어려우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32번 빈칸추론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요. 선택지가. 많은 사람들은 만들고 공유합니다. 인터넷상에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해. 이거 다 아는 거니까. 어려움은 뭔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는 게 어려운 거야. 그쵸? 너무 많으니까 선택지가.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검색을 하고 싶어. 뭘 하기보다는 example 스케치. example이 예시고 스케치는 밑그림이잖아요. 그래도 약간 긴 사례 있죠. 부연 설명 같은 거. 부연 설명보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검색하고 싶은 거야. 간단하게. 자, 대부분의 사진이라고 하는 게 단어와 함께 오지 않아. 어떤 단어? 부착된 단어와 함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자연스럽대. 뭐 하는 게 시도해보고 태깅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자연스러울 건데 이 태깅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이미지를 관련된 단어와 태그 시켜 놓는 거야. 우리 검색할 때 문장으로 안 쓰죠. 뭐 고양이, 콤마, 뭐 밥, 콤마, 집 이렇게 쓰잖아요. 집 파란 집이 있는 고양이 이렇게 안 쓰고 단어 하나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여기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간단해. 직관적이야. 우리는 이미지 분류라던가 대상 탐지 방법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산출 언어, 결과 언어, 산출력 단어에다가 태그를 시킬 뿐이야. 그렇죠? 사진을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시킬 뿐이래요. 근데 빈칸이 어디 있는 거야? 하지만에 있어. 여기의 내용과는 다른 거야. 여기까지 뭡니까? 현재 이미지와 단어의 태깅 시스템의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태그라고 하는 것은 빈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내용이 전환이 됐어요. 그쵸? 더군다나 빈칸 앞에 뭐가 있어? 부정어가 있어. 빈칸 추론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근데 태그는 이런 문제점이 있네? 낫을 포함하는 게 문제점이에요. 뭔가 봤더니 뭐가 중요하대?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 태그라고 하는 건 이걸 밝혀내지 못한대. 태그가 하지 못하는 거. 태그는 뭐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워드만 연결시켜 주는 거. 단어만. 단어 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승전결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이걸 못한대. 그럼 빈칸도당이 어때요? 요걸 못한다라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센스 있는 친구는 요것만 보고 다 풀 수 있어요. 요걸 의미하는 거. Who is doing? 그렇죠? Who is doing what을 못하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의 사진을 태그하는 거. 어디다가 cat, street, 뭐 trash can, fishbowl이라고 하는 단어 카테고리랑 태그를 시켰어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leave out, 뭘 빼버리느냐? 이런 정보를 없애버리는 거야. 어떤 정보입니까? 고양이가 길거리에서 뚜껑이 열린 쓰레기통으로부터 생선뼈를 꺼내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빼버리는 거야. 사진으로만 이렇게 태그만 내놓으니까 cat, street, trash can, fishbowl이란 단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렇죠? 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지금 낫을 포함해서 태그 시스템이 할 수 없는 거, 뭘 하지 못한다 했어. 누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상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네. 그럼 당연히 빈칸 뭐가 들어가면 돼요? 상세 설명이라는 게 찾으면 되겠네. 1번. 단어의 세트야. 어떤 단어의 세트냐? 사용자가 개개의 물체를, 개개의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무엇을 했냐는 건데 단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1번 탈락. 2번 comprehensive입니다. comprehensive. 이걸 모르면 틀려요. comprehensive가 뭐냐? 포괄적인 거, 넓은 겁니다.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뭐에 대한? What is happening? 무엇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상세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 2번이 가능성이 높네요. 3번. 자, 그림에 의해서 정보를 분류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소스와 신뢰성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니까 탈락. 4번.
단어의 순차적인 구성입니까? 아닌데? 복잡한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탈락. 5번. 자, 어떤 비슷하지만 아주 동일하지 않는 사진을 구별해내는 필터? 아니네. 정답 몇 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건 어렵지 않았죠. 요것도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았어요. 자, 주제 인터넷 사진에 대한 태그와 포괄적 정보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주제가 되겠죠. 자, 핵심적인 문장은 요거네. 그쵸? 주어가 너무 길었어. 그쵸? 너무 길고 사실상 태경만 붙는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쵸? 그리고 information이라는 단어를 대신하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수시라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 underlying은 근본적인 거죠. 기재에 깔려 있는 거고, straightforward는 간단한 겁니다. detection은 탐지고요. reverse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comprehensive 중요하죠. 포괄적인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시간도 잡아먹었고 오답률도 어마무지하게 높았습니다. 지문은요,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봅시다. 자, 발명과 발견인데 어떤 발명과 발견이에요? 시간을 너무 앞서 나간 거야. 너무 앞서 나간 발명과 발견은 쓸모가 없어. 왜? 아무도 못 쫓아오니까. 대단한 정보, 대단한 발견은 남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준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쓸모가 없대요. 이상적으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다음 단계에만 열어붙이는 거야. 가까이 되는 거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대요. 자, 어디로부터? 지금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딱 한 단계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화로 하여금 한 발자국만 따라올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된대. 그러니까 혁신은 바로 앞에 한 발자국만 약간 빠르게 가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치게 미래적이거나 비관리적이거나 비저널리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공상이야. 즉 실현 불가능한 이런 발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실패해. 아마도 그거는 본질적인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재료가 부족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시장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적당한 이력이 부족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처음엔 실패하지만 결국에 나중엔 성공할 거야. 왜? 그때 뭐가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이미 이 혁신은 요 앞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너무 머니까 몰라.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지점에 가서야 필요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조지 멘델의 1865년의 유전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맞았지. 대단한 이론이에요. 근데 35년 동안 무시됐어. 왜? 아무도 몰랐거든. 이것에 대해서. 그의 날카로운 어떤 식견 혹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지.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문제를 설명하지 못했거든. 어떤 문제입니까? 요거죠. 그 당시에 생명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을 못했어. 왜냐하면은 요 문제조차도 이 유전학과는 멀리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유전학이 범위는 여기인데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여기만큼 있었던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이 유전학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설명도 잘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도 못했거든. 그래서 그의 유전학이라고 하는 발견은 아웃 오브 리치, 닿을 수가 없어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심지어 얼리 어답터, 정말로 최신 기술을 처음에 맞닥뜨리는 얼리 어답터한테도 너무 이 거리가 롱했대. 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수십 년 뒤에 과학은 긴급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드디어 누가 필요한 겁니까? 멘델의 유전학 이론이 드디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야. 드디어 멘델의 이론과 얘네가 갖고 있었던 퀘스천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 아, 맞아. 멘델의 이론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그의 식견, 그게 누구야? 멘델이잖아. 멘델의 이론은 삐리리하게 되었대. 그렇죠? 물어도 어떻게 읽으면은 인정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자, 또 다른 몇 년 안에, 몇 년 후에 3명의 다른 과학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멘델에 잊혀져 있는 어떤 작업을 재발견했지만 문제는 뭐야? 재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멘델의 이론은 그 전에 있었어. 한 번도 없어진 적은 없었어. 단지 너무 처음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봤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빈칸 찾아봅시다. 빈칸은 뭐가 들어가면 돼요? 지금 멘델의 이론은 쓸모가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 선택해 볼게요.
자, 코트업 따라잡은 거죠.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았다. 오, 왠지 이건 것 같아. 왜? 가까워졌잖아. 1번 굉장히 매력적인 있어요. 2번 훨씬 더 많은 질문을 제기했다. 이건 아니지. 많은 의문을 제기한 건 아니야. 2번 탈락입니다. 3번 과거와 현재의 화제를 똑같이 다뤘다? 당연히 아니죠. 4번 단지 한 발자국만 떨어졌을 때 가까워졌잖아. 가능성이 있어요. 5번 대중들의 용인을 다시 얻었습니까? 아닌데 이제 드디어 과학자 3명의 인식을 받았을 뿐인데 5번은 탈락입니다. 자, 문제는 1번과 4번이에요. 1번이 왜 매력적인지 아세요? 문장 중간에 코트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와. 그리고 그래, 멘델의 이론이 드디어 현대의 문제점 따라잡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어? 정답 1번이야. 아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문이 쉬울 경우에는 선택지를 장난한다 그랬어. 어떻게? 범위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가 어땠어요? 멘델이 앞에 있어. 저 뒤에 있어.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 멀었잖아.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멘델의 이론이 필요한 질문이 나오게 된 거야. 얘가 이렇게 간 거죠. 멘델이 문제를 쫓아간 게 아니라 문제가 멘델을 쫓아오게 된 겁니다. 드디어 어떻게 된 거냐? 바뀐 거지, 순서가. 1번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오답입니까? 1번에 딱 보면 1번이 더 정답에 가깝거든? 느낌상. 근데 순서를 바꾸는 거야. 정답 몇 번? 4번이죠. 여기 있잖아. 한 발자국만 떨어져 있는 거야.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1번은 정말로 잘 만든 선택지입니다. 언뜻 보기엔 여기 맞거든? 느낌적으로 봤을 때. 두 개 봤을 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느낌적인 정답이 돼요. 왜냐하면 따라잡았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왔거든. 기시감이 있단 말이야. 오, 그래. 따라잡았잖아. 가까워졌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선택지를 구성해서 1번 선택자가 4번 선택자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아주 선택지를 정말로 엄청나게 헷갈리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자, 시대를 앞서 나간 발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문장, 어렵진 않아요. 문장이 관계대명 수식을 받아서 동사와의 거리가 좀 멀어져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invite,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초대하다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 요청하다 의미가 있고요. 비저널리는 보이는 거 아니에요. 공상이거나 불가능한 겁니다. 헤러너티는 유전이고요. 어전트는 긴급한 거고, 캐치업은 따라 잡는 겁니다. 자, 34번 빈칸처럼 문제, 요것도 오답률이 어마무지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틀렸습니다. 볼게요. 사진에 앞서, 그쵸? 삐리리 했대. 그럼 여기는 뭡니까? 사진보다 과거의 일이에요. 그쵸? 사진이 나오기 전 과거의 일입니다. 사진 이전에 삐리리 했어요. 이 화가들은 항상 특정한 장소를 올렸어. 뭐로부터?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그리고요, 그것들을 어떤 다른 장소로 운송했어. 그렇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옮기겠죠? 이랬던 반면에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만들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상대적으로 옮기기도 힘들었고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품 수주 하나만 만드는 거. 그림 하나 만들고 그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 이런 특징이 있었대. 그림은. 됐죠? 그림 특징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사진이 등장하죠. 사진의 증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와 함께 발생했느냐? 하프톤 플레이턴 망판이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판이에요. 망판의 도입과 함께 1880년대 망판의 도입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사진의 증식이 이루어져요. 자, 이 망판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기계적인 리프로덕션은 재생산 번식이죠. 사진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어. 어디에다가 신문과 정기간의문과 책과 광고에다가 사진이 무한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림을 직접 그리니까 이 그림을 받은 사람만 이용하죠. 근데 사진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사진이라고 하는 건 드디어 소비자 자본주의와 결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무엇을 제공받고 있느냐? 무제한적인 양으로 그 다음에 요걸 또 삽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offered, be offered에 걸리는 목적어는 뒤에 나오는 얘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즉 그림과
인물 그림이라던가 풍경과 사건에 대한 그림들을 무제한적인 양으로 제공받게 된 거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녀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전에는 활용되지 못했대. 그리고 누구한테만 한 고객을 위한 그림으로서만 썼던 거야. 차이점이 나오죠. 사진과 그림의 차이는 사진은 너무나도 많이 증식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림은 어때? 직접 그린 거니까 이 그림을 받은 사람한테만 소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네. 자, 자본주의의 세상에 대한 배열, 뭐로서의 배열이야? 백화점으로의 배열이야. 한마디로 뭐냐? 자본주의는 드디어 이 세상을 뭐로 만든 겁니까? 백화점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야. 물건을 파는 장소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과 동시에 이 표현물의 확산과 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나면서도 불가피할 정도의 전 세계적인 규모를 얻어낸 거야. 그렇죠? 사진의 확산은 말 그대로 엄청난 시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점차적으로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렴한 대량 생산 가능한 제품이 되었대. 이 제품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세계를 좀 더 눈에 보이게 하고 미적이게 만들고 탐나게 만들었대. 한마디로 뭡니까? 자본주의에 뭐로 만든 거예요? 상품성을 갖도록 만든 거야. 사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에 의해서? 얘네들을 싼 가격으로 바꿈으로써 민주화했대. 자, 민주화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기회, 권리의 균등이죠? 그쵸? 싼 가격에 널리 퍼지니까 사진을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림은 어땠어요? 한 사람당 하나밖에 못 그리고 소유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비싸요. 사진은 대량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볍고 작고 대량 생산된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난 역동적인 매체가 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매체? 시공간적인 장소의 순환에 매체된 거야. 아하! 드디어 이 엄청난 사진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이동 가능하게 만든 거야? 장소라고 하는 거를 시간적으로, 과거로 갈 수 있죠? 공간적으로 누구에나 펼칠 수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자, 쭉 봤던 전체적인 내용은 요 내용은 뭐야? 여기에 힌트는 그럴듯하게 없어요. 어디에 등장하느냐? 맨 마지막에 나와요. 사진은 장소라고 하는 거를 시공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사진이 등장하기 전의 일이야. 그럼 뭘 하겠어? 장소가 이동하지 못했겠죠. 그런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자, 그림은 혼자서만 자연과 연결되었다? 땡이죠. 2번. 그림은 예술의 주요 형태였다?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 이런 일이 있었지. 3번. 예술은 세계를 비추는 거울을 떠받쳤다. 즉 세계를 반영했다? 언급된 적이 없고요. 4번. 여행 욕구가 강하지 않았다? 그런 뜻 한가 넘어갑니다. 5번. 장소도 이동되지 않았다. 세 개가 그럴듯하게 했는데 주요 형태다.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사진으로 인해서 장소라고 하는 게 움직일 수 있었잖아. 그거에 대한 과거 내용이니까 여행 욕구가 아니에요. 뭐로 가야 돼요? 장소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돼요. 나름 정답 자체가 조금 추상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요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빈칸 사진 이전에 즉 뭡니까? 그림이 있던 시절의 내용이야. 근데 계속해서 그림과 사진을 비교하잖아요. 그림은 단품용이야. 이동도 잘 안 됐어. 그쵸? 이동 되긴 했지만 운송하기 힘들다 그랬잖아. 부서지니까. 반면에 사진은 마구 해도 돼. 부서져도 없어져도 다시 복제하면 되는 거니까. 그 결과적으로 사진은 뭘 일으켰습니까? 장소가 시공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 몇 번이 돼야 돼요? 5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풀면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은 요게 잘 안 보여. 매력적인 오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 오답률이 높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택지가 헷갈리진 않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많은 친구들이 5번을 체킹하지 못했습니다. 좀 불가사에 가까운 문제예요. 사진의 등장으로 인해 장소의 시공간적인 순환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주제가 되고요. 자, 드웰링은 거주, 리프로덕션은 복제, 번식, 피어리티컬은 간행물, 프라리포레이션은 번식, 증식, 확산, 매그니튜드는 규모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난도 문항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법, 어휘, 빈칸 네 문제 풀어봤는데 구모 지문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선택지가 정말로 매력적인 오답으로 그득그득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이 수능에까지 연결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흐름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간단해요. 지문에 대한 지문의 난이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선택지에서 선택지가 의미하는 바의 관계, 범위, 순서를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어려운 파트,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